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인데요. 드라마 대사예요. 맞아. 명대사 날렸네. 할 수 있어. 남사친한테? 정말 친한 남사친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전남친이랑 내 절친이랑 절친이랑 사귀는 사귀고 거. 채형처럼 탁 들어왔는데 야 봤어? 그 옆반에 저 잘생긴 애 들어온 거 봤어? 진대 좀 해. 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말한 대사를 두다다다다 하고 완전 할리우드네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감정시고 단어를 저는 안 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3 남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3 남학생인데요. 여친과 헤어진 후에 한 이틀 뒤쯤 그 여친 옆자리에 있는 여자애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애가 저를 보면은 잘 웃고요. 그래도 눈은 잘 못 마주쳐요. 그리고 또 저를 보면 말이 많아져요. 저는 그 여자인 친구가, 그 여자애가 귀엽게 생겼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호감 있네. 근데 걔가 저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잘 웃어주고 막 내 눈도 피하고 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근데 좋아하는지는 확실히 못하겠다? 음. 에이 설마. 네? 우리한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오케이? 땡준 친구 엄청 매력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지금 잘 웃고 눈을 못 마주치는 건 부끄러운 거잖아. 부끄러워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눈 못 마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스타에도 요즘 그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 사람이 호감 있을 때, 음. 호감 없을 때 두 개를 이제 얼굴 이렇게 바스트샷 찍어놓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음. 호감 있을 때는 여자분이 막 말을 많이 해. 호감 없을 때는 막 말을 많이 해요. 막 어쩌고 저 텐션 되게 좋아. 근데 오히려 호감이 있으면 막 막 이러고 막 약간 대면대면하게 하는.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쌤도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공감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성인이랑 좀 어릴 땐 다른데 성인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인 때는 또 약간 그런 경험들을 이제 통해서 굳이 오히려 다 그러면 오히려 오해를 산다라는 걸 알기 음, 때문에 그냥 말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그게 약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20살 초반, 뭐 중고등학생 때 네, 막 그럼 이럴 내가 때 좋아하는 애야. 그러면은 말이 안 나올 수 있지. 눈 못 마주치고. 또 어쨌든 좋아요. 눈을 그러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눈을 못 마주친다는 말이 있고 제가 인스타에서 어쨌든 그런 걸 또 학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호감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자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제발 도끼병 팍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쟤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쉽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자애가 아니 그 이상으로 뭔가 어필을 안 할 것 같은데? 여자애가요? 그 여자애를 저한테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자면 네. 그 이상을 굳이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감의 신호로서 딱 거기까지만 한다?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상대방이 저처럼 생각해서 뭐 아무튼 이런 그걸 시그널을 못 읽어버리면 그냥 끝나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지,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럼 뭐 산책 뭐 이렇게 한 번은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던지는 게 고백을 하시면 또 안 되고 그렇지 무슨 공격을 하시지. 살짝 정말 그냥 반걸음 정도. 뭐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그치. 식으로 친해져 보세요. 그러면은 그 여자애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걸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도끼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 얘기예요. 이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 여자 사람의 저 행동은 호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깨진 거예요, 제가. 음,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여자 사람 너무 많은 거야. 뭐 예를 들어 어떤 거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인데요. 예, 이게 무슨 노래 듣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예, 뭐 약간, 정말 친구 얘기예요. 아, 진짜로?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PC방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새벽까지 뭐 같이 뭐 게임을 하러 가자고 한다던가. 뭐 둘이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니 근데 좋아하는 여자가 잘 아니 없으니까. 근데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이제 자기가 맞춰서 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자고 한 게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해주겠다. 뭐 자기도 꽤나 게임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건 그냥 친구로서 그럴 수 있죠. 쌤은 친구한테, 그러니까 쌤이 남자인 친구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 아니요? 없는데요? 그건 쌤이 너무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쌤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난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친구가 게임을 좋아해. 네. 밤새 게임을 하고 싶은데 친구 혼자서는 또 못할 것 같아. 그래, 너를 위해 내가 밤새 해줄게. 가자! 할 수 있어. 남사친한테? 정말 친한 남사친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땐 몰랐어요. 아니, 제 친구가 그걸 몰랐죠. 제 친구가 살짝 착각을 했는데, 아니었더라. 음,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남자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도끼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히 호감의 표시야라고 했는데, 여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친구 사이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이 격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네. 그게 쌤 말도 어느 정도 이제 필요는 하겠다. 네. 이제 요 정도 시그널이 아니라 뭐 같이 게임 해줄게. 이런 시그널은 조금 이제 도끼병일 수 있다. 예. 아무튼 제 얘기는 아니니까. 자, 다음 중2 여학생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방송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2 여학생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부에 지원해서 아나운서가 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남학생이 자꾸 참여를 안 한대요. 근데 또 노는 거 있잖아요. 뭐 파티하거나 이런 거는 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방송부 일을 할 때는 참여를 너무 안 해.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좀 일을 시키려고 가르치고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그 남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담당한 날에 심지어 오지 않기조차 한대요. 그런 게 당연해져 버린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진짜 꿀만 빠는 거네요. 아, 버스 탑승이라고 예, 하나요, 예, 이걸? 뭐, 아, 예. 그러니까 놀 건 놀고, 그다음에 뭐 방송부원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는 안 하고. 이건 너무 야비하다. 좀 열받는데 이런 건? 이거는 내가 만약에 담당 선생님이었으면 너 이 자식 일로 와봐. 넌 뭐야? 왜 다른 친구들을 열심히 하는데 너만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의의 감각에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를 이렇게 했마? 이렇게 근데 해주고 싶은데. 여기 올해 새로 오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가 봐요. 담당 그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인가 예, 봐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장난기도 많고 좀 너그러운 편이라서 에이, 음, 좀 지켜보자라고 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별로 안 먹히는 상황인 것 같아. 선생님이 조금 어쨌든 그건 좀 그렇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이제 티 모먼트를 발휘해서 진지를 좀 먹어보자면, 그러니까 이 정의의 실현의 경험, 특히나 나이가 어릴 때에 뭔가 학생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잘못됐다 싶은 것들은 좀 우리가 고발하거나 틀렸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시정되고 고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담당자한테 제대로 좀 부원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친구는 행동에 문제가 있고 뭐 아예 방송부에서 빼던가 아니면 저 친구를 확실하게 좀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좀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친구들 너무 싫거든요. 다음 사연인데 저희가 이제 이 스튜디오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해가지고 초스피드 초스피드 간단 고민 해결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쌤이 읽을까요? 네. 중1 여학생입니다. 지금 수학학원을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수학학원까지 다니자니 이제 학원이 너무 많아져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고민인데 또, 그렇다고 수학학원 안 다니자니, 공부에 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또 수학학원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떡할까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학교에서만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음, 그 학교 끝나고마저 노는 건 초등학교 때 그치. 마무리 하시고요. 이 친구가 지금 중1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초등학교의 마인드에 좀 갇혀 있는 것 음, 같은데 중학교는 이제 방과 후는 개인의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음, 그래서 그것마저 이제 또 놀겠다라고 생각하지 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딱 마인드 세트를 바꾸시길 바라요. 화이팅! 자, 중1 여학생의 또 사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저희가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남미세인지 좀 걱정이 돼서 아마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 하나, 그다음에 호감 가는 사람 둘,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자기 마음속에 있나 봐. 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다다가 또 자기가 평소에 또 친구들도 좀 남자 사람 친구들이랑 좀 많이 노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가 좀 뭔가
남자애들한테서 이렇게 뭔가 호감 같은 거를 좀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남사친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내가 남이 센 건지, 내 스스로 너무 헷갈려요! 하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 근데 세 명을 동시에 좋아할 수가 있나? 쌤은 세 명을 동시에 좋아한 적이 있어요? 얘도 좋고, 세 쟤도 명? 좋고, 쟤도 좋아. 무슨 뭐 나는 솔로도 아니고, 그죠? 호감 가는 사람 몇 명이에요? 세 명이요.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호감,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거기는 왜냐면 그러라고 온 곳이니까. 그러라고 온 네, 곳이니까 여기 세 명이 일단 마음에 드는 할 수 있는데 네. 일상생활 속에서 자만추를 할 때 세 명이 좋아진 적이 전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호감 가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할 만한 정도 애를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음. 근데 세 명이다. 세 명이 좋다는 건, 음, 좀, 조금 조금, 가능성이 있다? 남미세 가능성? 예. 좀 있다? 조금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명으로만 올인? 아니요, 뭐 남미세인 게 문제인가요? 남자에 미친 것도 또한 본인의 특징인 거죠, 뭐. 그리고 저는 아예 그냥 말만 안 하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의 내 마음이야 뭐 알 일인가? 내 마음, 난 예. 원래 남자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죠, 뭐. 자, 중1 여학생입니다. 남학생 한 명이 말을 잡고 험하게 툭툭 던집니다. 그 친구는요, 저보고 내가 그린 그림이 네가 그린 그림보다 더 잘 그렸는데? 라는 등 자꾸 비꼰단 말이죠. 저는 너무 무안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성인돼서도 있어요. 상대를 자꾸 깎아내리고 자기를 치켜 세우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다 마음이 못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되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본인 자기를 올려치면 되지. 왜 남을 내려쳐? 그러니까 음. 차라리 자기 자랑 묻든가. 차라리 자기를 올려치지 남을 음. 내려치는 거는 좀 나를 잘못했다 생각해.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옆에 두면 본인이 좀 힘들 거예요. 맞아요. 자기를 계속 응. 깎아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은근히 예.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도 맞아. 아니고 당하는 이게 소리를 듣는 거니까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꾸 내 그림이 막 이상하대. 그러면 어느 음, 순간 내 그림이 진짜 이상한가? 맞아요. 어느 순간 그걸 생각하는 타이밍이 와요. 내가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알아도 자꾸 그게 생각이 음,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은 옆에 안 두는 게 좋다고 봐요. 괜히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응, 응, 응. 그래서 저도. 저는, 동의. 바로 손절 치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학생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뭐라고? 나이가 몇인데요? 뭐라고? 나이가 들면서 의욕이 줄어들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의욕이 한 마이너스 500인가요? 저희 나가 죽을게요.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고 힘든데 부모님이 잔소리까지 하시고요. 사춘기인 것 같아요. 사춘기로 힘든 중1의 고민 꼭 들어주세요. 공부 의욕도 막 떨어지고. 허허.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친구도 얘기하네요. 인생은 원래 살기 힘든 건가요? 이런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인생 노잼,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은 원래 살기 힘들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약간 사춘기 와가지고 방에 네. 틀어박혀서 네. 인간은 왜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근데 했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죠.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춘기가 없었다 그런 생각들이 생각했는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사춘기라 불리우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시기인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음, 생각은 일단 들고, 근데 그거를 좀 공부랑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게 공부에 영향을 미치면 네. 너무 아까워. 이게 붙어 있으면 막 왠지 싱숭생숭하고, 막 그럼 나는 왜 사는 걸까?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이제 이런, 그러니까 대답도 하지 못하는데 어설픈 대답이나 하면서 그래 다 의미 없는 거야. 이런 거에서 뭐해? 유튜버나 하면 되지. 막 서울대 가서 뭐해? 공부는 쓸데기 없어. 하게 되면서 같이 뭉치게 되면서 공부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음, 좀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나.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사춘기는 겪거든요. 저도 겪었고, 쌤도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겪었잖아요. 과정이라서 전 되게 건설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건데, 누군가는 공부를 하면서 사춘기를 겪고요. 그렇지.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망쳐요. 맞아요. 근데 그럼 전자의 누가 학생이 될 돼야죠. 거냐는 그치.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그냥 하세요. 하시면서 그 사춘기를 그냥 겪으세요. 자, 중1 여학생의 또 사연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카톡은 거의 뭐 공지용으로 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로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소통도 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학교에서 홍보부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나 봐요. 이제 홍보부에서 아이디어 내려면 인스타 많이 보면서 남의 거 막 좀 레퍼런스로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티타늄 다이아몬드급으로 반대를 한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막 제한 시간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깔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막 인스타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막 생일 선물로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좀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아, 근데 5분, 10분이라도 깔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약간 몰래 몰폰을 하게 될 것 몰폰하거나 같거든요. PC 버전으로 막 너무 하거나 그러지 응, 않을까? 응. 그래서 어, 너무 저는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휴대폰 관심 없는 친구면은 베스트지. 음. 근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쉽지 않지. 하루에 1시간은 쓸 수 있게, 그렇죠. 공부할 거 다 끝내고 이제 그치. 1시간은 쓸 수 있게 좀 뭐 해주는 10시에서 게, 11시, 뭐 11시에서 12시라던가 뭐 그런 어, 시간들은 좀 있어도 되잖아요? 오늘의 할 일을 다 음, 끝냈다라는 전제하에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지금 이 상황은. 자, 다음은 중2 여학생의 질문인데요. 제가 약간 금속과 체질이 있긴 음, 합니다. 음. 근데 영어학원에 갑자기 이 말이 너무 웃겨. 혜성처럼 날아온 잘생긴 남자애가 있습니다. 자, 2주 정도 됐는데 아직 말을 한 번도 못 걸어봤대요. 근데 이 친구한테 좀 이제 제가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이거 딴 남자 얘기인데, 입장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친구도 너무 부러워요. 나도 진짜 저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막 새해성처럼 탁 들어왔는데, 야, 봤어? 그 옆반에 저 잘생긴 애 들어온 거 봤어? 이런 거 있잖아. 그 기분이 어떨까? 그랬을 수도 있지. 쌤이 다만 쿨병이 도져가지고 그거를 몰랐을 수도 있죠. 아무튼, 저는 최소한, 적어도 제 귀에 들어온 적은 없기 때문에, 음, 저런 기분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본론으로 얼마나 돌아오면, 잘생겼을까? 예, 그니까요. 음, 보고 싶네. 예. 어쨌든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그런 잘생긴 남자의 감정이입해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다면, 좀, 그냥 자연스러운 말을 좀 걸어보면 어떨까? 뭐 혹시 뭐 옆자리나 뒷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콕콕 한 다음에, 저희 혹시 오늘 숙제가 몇 페이지까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막 그다음에 막 그렇게 바쁜 척 하면서, 음, 고마워. 그다음에 첫날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 음, 더 들어가지 말고. 딱 숙제 거기까지. 그다음에 또 다음날 하면, 그 다음번에 하면 좀 그러니까, 한 타이밍 걸러. 그러니까 계속, 뭐, 사실 남이 보면 인위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끼리는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게. 음, 음,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펜이 없으니까, 저기 콕콕 한 다음에, 혹시 펜 아무거나 하나 좀 빌려줄 수 있어? 음, 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아는 애가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슬슬 뭐, 펜 빌려줬으면 고마우니까 펜 돌려주면서, 펜 빌려줘서 고맙고, 뭐, 그 다음에 인사하자. 뭐, 이제 뭐, 나는 뭐, 김철수야, 뭐, 김영희야 하면서 뭐 이런 대화로 한번 이끌어 가보면 좀 너무 어른 같은가? 어쨌든 그냥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활용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다음은 중1 여학생의 또 사연입니다. 여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자 사람이 너무 많은데다가 또 선생님들도 남자쌤이 좀 더, 인기가 많대요. 인기가 많다. 음,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막 남자쌤들이 막 이제 또 중학생들이니까 막 칠렐레 팔렐레 좀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막 가방 같은 거 막 이제 문 열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음, 가방 지퍼도 올려주시고 막 하니까 막 막 뭐 설레고 약간 그러나 봐요. 그래서 막 얼굴 보기도 좀 부끄럽고 음. 이런 감정을 없애거나 좀 덜하게 할 수 없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음, 뭐 설렐 수 있죠. 그러면 쌤 그지? 잘생겼어요. 이러면 음, 되는 건데 음, 이거를 이 친구는 되게 무겁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부끄럽고 신경 쓰이고 이 감정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라서 오히려 그 감정이 더 맞네. 커지는 것 같아요. 음, 조금 가볍게 주변 친구들도 그 남자쌤이 가방 그치? 받아주면은 음, 설렐 수도 막 있어요. 설렘 포인트야 막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쌤 잘생겼어요 하는 느낌으로 음, 좀 더 가볍게 생각해 보는 건 음.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받아서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막 여중, 여고 막 그때만 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어떤 젊음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재밌게 즐겁게 막 덕질도 막 하시면서 막 덕질. 쌤처럼 하면서 막 네. 그냥 막 친구들끼리 막 오늘 뭐 너무 잘생겼다 오늘 뭐 어제 입은 옷이 멋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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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같이 음. 즐기는 그런 연예인 덕질하듯이. 소재가 되면 오히려 더 건설적이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즐기세요. 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중1 여학생인데요.
제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꾸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 동생 잘못은 얘기 안 하고 저만 혼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제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치. 그런 사람 태어났겠냐고요. 없지. 그러는데 엄마는 맨날 넌 누나잖니. 동생을 잘 대해줘야지. 너랑 동생이랑 몇 살 차이야. 누나답게 행동해. 라고 얘기만 하십니다. 음, 진짜 너무 친 건데 등등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써주세요. 음. 윤빈쌤, 지아쌤, 하이다 사연담을 말. 기대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는 부모님이 최소 교통정리를 하거나 공정한 심판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너무 동생 편향적이야. 음, 그러니까 어쨌든 동생이 어리고 약자니까 분명히 또 보호받아야 될 내용도 있지만 틀린 것까지 맞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해서 틀린 게 맞아지는 건 아니다. 음,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약간 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좀 음, 억울하시겠다. 좀 억울할 것 음,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음, 듣는데, 화가 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부모님한테 동생을 보호하는 건 보호하는 거고 약자로서 보호하는 것과 옳고 그름 잘잘못을 구분할 때는 좀 구분을 해달라 명확하게. 그래서 음, 난 안 억울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안 억울해야 거꾸로 우리 동생을 내가 더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그치.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대사 정해드렸잖아요. 이거 다시 대관께서 돌려보시면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엄마 진대 좀 해. 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말한 대사를 두다다다다 한번 읊어보세요. 음, 그럼 효과가 좀 있잖아요. 음, 음. 인정하시죠? 네, 인정해요. 완전. 추천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 중학교 여학생 학생이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타지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있던 남친이랑 롱디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롱디가 되면서 남자친구가 좀 의심이 좀 심해진 거지. 왜냐면 이렇게 연락도 힘들어지고 자주 보기 힘드니까. 근데 또 마침 우리 주인공이 남자 소꿉친구, 남친 말고 소꿉친구네 부모님 가족, 그러니까 우리네 부모님 가족이랑 저 소꿉친구네 가족이랑 해가지고 두 가족이 또 어디로 이제 놀러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안 그래도 불안한데 막 이제 다른 남자랑 너 남친 버리고 지금 놀러 간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 네. 멘트가 너무 웃겨. 남친 버리고 다른 남자랑 노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드라마 대사예요. 맞아. 명대사 날렸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200일인데 이거 계속 사귀는 게 맞냐, 헤어지는 게 맞냐, 진짜 팩트 폭격 좀 내려주세요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중학생이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어리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게 다 의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한 뭐 30살 먹고 이러면 이런 걸 많이 좀 덜어지긴 할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어리고 이게 음, 개선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음, 이게 너무 피곤하시면 그건 헤어지는 게 어쩔 수 맞을 것 없지. 같아요. 이거는 단기간에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해볼까요? 제가 네. 할게요, 이번에는. 저는 영어 과목을 참 못해요. 엄마와 저런. 선생님들께서는 단어를 많이 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조차 못해요. 암기를 못한다는 거지, 단어 암기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진짜 제일 많이 듣는 말. 저는 단어가 안 외워져요.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3 곱하기 5, 4 곱하기 6. 대답했죠? 구구단을 외울 수 있는 머리가 있다. 그러면 암기가 된다는 거지. 안 그래요? 음, 한국어 단어 외워서 쓰고 있잖아. 그 다음에 막 신조어 나오면 막 외워서 잘 쓰잖아. 암기력 있는 거네. 근데 그 암기력과 머리는 존재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암기를 못하겠다로 말하는 친구는 그냥 게으르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전 게을러요, 선생님. 전 게을러서 나태해서 하기 싫어요. 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 제가 용인해 줄 수 있는 건 사고력이 잘 작동이 안 돼요. 논리적 사고가 잘 단계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논리적 화로 어떤 사고력을 발달시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좋아. 그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뭐는 없다? 암기가 암기가 안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제발 단어를 못 외워요라는 말 좀 하지 마시고 단어를 저는 안 외우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조금 실전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암기를 뭐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암기할 게 많잖아요. 과학에서도 맞아요. 암기할 게 많고 그런 거 할 때 스토리를 짜가지고 암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쵸. 영어 기본이죠. 단어로 치면 제일 기억 남는 게 그 catastrophe라는 단어를 대재앙. 재앙이라는 음, 뜻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맞췄다. 겉에 수두룩 P, catastrophe.
피가 겉에, 피 겉에 수두룩하다. 막 피가 너무 전쟁이 나가지고 막 대재앙이 일어나서 겉에 수두룩 피.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외우려고 막 애를 그렇죠. 썼던 스토리가 것 같아요. 만들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종류에 상관없으니까 드립쳐서 외워야죠. 네, 그게 드립쳐서 외우면 생각보다 잘 외워져가지고 스토리를 짜서 경선식 영단어. 뭐 그런 것도 활용을 했었던 것 뭐 바꿔 같고. 불러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캐블러리인데 이제 그걸 언어 바꿔 유희로 불러리? 바꿔 불러라 뭐 귀엽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어, 그런 단어책들도 있어요. 음, 바꿔 불러리 이런 거 있으니까 음, 그런 걸 뭐 검색해서 한번 구매해 보신다던가. 음, 맞아. 저처럼 이렇게 넓은 담론, 이 거대 담론 말고 쌤처럼 이렇게 실용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 되겠다. 왜냐면 다른 방법 없냐 음,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려요. 저는 그 방법을 사회, 뭐 과학 이런 데도 다 썼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 안 외워지는 거 없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아쌤의 방식으로 한번 단어 계속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화이팅! 자, 고1 남학생의 질문인데요. 지수조업사나 램프 요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램프? 뭐 이거? 그, 지니? 그게 이제 이 공항에서 학기 게이트나 활주로 유도, 뭐 항공기 수화물, 기내식 운반, 활주로 안에 있는 버스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등 어쨌든 간뭐 공항 활주로에서 활동하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이 직업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요. 즐겁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해봐도요. 이 직업과 잘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이것 때문에 부모님과 많이 싸웁니다. 전 이거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요. 안정적인 직업만 하라고 반복합니다. 그런 직업은 AI가 나중에 전부 대체한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공무원 해라라고 말을 반복하셔서 답답합니다. 조금 의아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부모님 말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 AI가 앞으로 모든 직업들을 대체할 것이다. 이거는 뭐 사실 지구가 뭐 자전하고 있다랑 똑같은 말 정도급의 너무 자명한 진리라서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의 말. 음, 그럼 이제 AI가 전부 다 대체할 건데 제가 보기엔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직업은 직업별로. 더 빨리 되고 어떤 직업은 더 천천히 되고 하는 게 있을 거라서 음, 이렇게 AI가 전부 대체할 거니까 어떤 직업을 하지 마라 하라라고 말하기를 섣불리 예상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 너무 격동의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부모님이 함부로 AI가 다 대체할 거니까 어떤 직업을 하지 마라 해라라고 말하기에는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예상을 하기 어려워한다던가 또는 틀리는 마당에 저는 좀 맞는 말임에도 부모님이 그 예상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맞을 거라고 했을 때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 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래서 AI가 다 대체할 거니까 공무원을 해라. 그러니까 차라리 저도 여기서 막 이렇게 어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나와서 근데 공무원은 사실은 공무원도 되게 반복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AI가 대체한다면 공무원도 빠른 시간에 차라리 대체되면 대체되고도 남을 만한 직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앞뒤가 서맞지 아니하는 느낌? 네. 그래서 공무원도 제가 보기엔 별로 추천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보는 거죠. AI가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공무원은 안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엄마가 예상하는 그 직업들이 다 그 과연 뭐 대체가 안 될까? 라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는 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저는 진로 검사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변호사, 뭐 아니면 방송, 뭐 이런 큼직큼직한 직군들이 나오지. 아니 진로 적성 검사를 했는데 지상조업사라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런 그렇게 나온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진로 적성 검사 결과가 이 직업이랑 잘 맞기도 하다. 그럼 도대체 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지상조업사는 어떤 반복적인 일을 좋아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수신호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몸 쓰는 걸 좋아해. 예를 들어 난 힘이 좋아. 나는 통뼈야. 음. 그래서 내가 그러해서 내가 이 직업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글에 묘사되어 있는 지상조업사나 램프 요원의 하는 행동들을 묘사해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단순 반복 업무고 이것이 그냥 어떤 공항에서 일하는 단순 반복. 이게 어떤 적성이랄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이 주장이 또 사맞게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적성상 나는 이 직업을 너무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적성이 딱히 필요한 직업 같아 보이지 않아서 왜 저걸 떠올렸을까? 왜 저기에 꽂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다음에 실제로 부모님들 말씀대로 정말 이게 단순 반복 수화물을 올리고 내리고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이런 일들도 다 자율주행 이런 걸로 대체되면 그것도 되게
살아남기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쉽게 대체될 만한 직업으로 보여서 예, 걱정이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솔직히 시간 뭐 많으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공무원 말고도요. 그래서 꼭 지상조업사 램프 요원에만 너무 꽂혀가시지 마시고 좀 더 폭을 넓혀보시는 게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네. 자, 중3 여학생이 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2개월 전에 전 남친이랑 헤어졌는데요. 읽으면서 열받아. 이번 그랬어요? 달에 전 남친이 제 2년지기 절친에게 고백을 했어요. 와, 그리고 내 절친은 그걸 받아줬어. 와, 이제 얘네들이 사귀는데 사귈 때부터 낌새가 있었는데 둘 다 지금은 손절한 상태입니다. 아, 너무 열받는데 어떡하죠?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전 남친이랑 내 절친이랑 절친이랑 사귀는 사귀고 거지. 있는 거네. 주변 썰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 저 이런 관련 거 썰? 영화에서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음, 완전 할리우드네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여성분 같이 좀 감정이입해보시면. 아, 진짜 똥 밟았죠. 전 어. 남친도 똥 밟은 거고, 친구가 똥 밟은 거고. 음. 너무 화가 나는데, 뭐, 화를 낼 가치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잘했네. 근데 이미 손절을 다 했으니까. 네, 잘하셨네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요. 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다른 좋은 친구와 또 좋은 남자친구를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 여기서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사실 이거를 조금 미숙하게 하면 이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리고 복수의 감정 때문에 막 그 뉴스에 좀 나오는 음, 막 이 전 여친이랑 전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막 집 찾아가서 막 복수하고 막 이제 이런 약간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은 너무 공감하는데 어쨌든 그 분노의 에너지로 이렇게 현실에다 폭발시키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아까 제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그냥 손절 치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똥 밟은 거고 그래서 오히려 고마운 거죠. 나중에 이놈이 예를 들어 내 2년 이 절친이 내가 결혼했어. 근데 내 남편이랑 이놈이 내 남편을 꼬셨어. 그러면 더 치명적인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안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고민 해결을 해드려 봤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사연을 또 담아보려고 마침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시간이 벌써 한 뭐 2-3시간 찍은 것 같아요, 벌써. 2-3시간밖에 안 됐어요? 우리 되게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지금 또 오늘도 이번에도 2-3시간을 찍어버렸네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니까 이게 뭐 짧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 사연. 오늘도 역시나 재밌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번 사연 또 이 어떤 저희의 고민 상담에 좀 만족이 되셨길 바라고 네. 또 이제 우리 시간 또 많이 지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심심해 할 때쯤 또 아마 또 좋은 컨텐츠로 해가지고 3회차 찾아오도록 또 할게요.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스!